남자들 입장에서 꼬시기 쉬운 여자는 쉽게 관계를 허락하는 여자가 바로 쉬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남녀가 존재하고 사랑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바람, 그리고 불륜하면 남성 쪽이 쉽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최근에는 여성이 바람기, 불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여성의 불륜, 혼외 자식, 이혼 등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도 그만큼 주위에서 관심이 많고 흔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불륜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배우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권태기에 빠진 부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 열받아서 각방을 쓰는 리스 부부가 욕구를 풀기 위해, 아줌마도 여자이고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쉽게 넘어가는 여자들 특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이 많은 전업주부. 바람난 여자들의 대부분의 변명은 외로웠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특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전업주부들은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남편과 아이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조금만 바빠지거나 신경을 못 써주는 경우,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참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채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욕구가 강한 여성. 보통 불륜 이유가 남자들은 육체적인 관계, 여자들은 정신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불륜을 한다고들 하는데,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외간 남자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여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간혹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났다가 마음까지 빼앗겨 앞뒤 못 가리는 유부녀도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술을 좋아하고 분위기에 약한 여성. 술을 좋아하고 자주 마시러 다니는 여자도 꼬시기 쉬운 쪽에 속합니다. 술에 만취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김에 바람을 피워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죠. 또 술자리 빈도가 많아지는 만큼 남성과 만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만들어질 테고, 남자들에게 대시받을 확률도 그만큼 많아지겠죠. 이 밖에 우유부단한 성격을 지닌 여자, 스킨십이 많은 여자,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여자 등이 있습니다. 불륜은 배우자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불륜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한 지 한 달 된 여자입니다. 한동안은 넋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8개월 전 친하게 지내던 아는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 신랑도 30대 중반이라 조금 늦은 결혼. 두 사람 다 주위에서는 넌 언제 시집 갈 거야? 결혼할 사람은 있냐?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듣고 둘 다 홍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 결혼 얘기는 연애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좀 이른 감이 있었지만 둘 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크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남자와 저 둘 다 말수도 없고 성격도 조용한 탓에 재미있는 연애는 아니었지만 그 나름대로 편안하고 잔잔한 연애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되도록이며 간섭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고, 남자의 과거도 했던 일도 모든 걸 눈치채서 했던 것을 못 보고 지나간 제 자신이 지금에서야 후회해도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6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사귄 지 1개월 만에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고, 남자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30평대의 아파트, 그리고 자기만의 사업체. 남자답고 성실했고 조금 무뚝뚝하긴 했지만 저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만난 지 3개월 되던 때 저와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했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관계는 갖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를 아껴두고 조금 더 지켜주고 싶대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껏 만나온 남자들은 대부분 사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행 가자고 하든지 아니면 술 먹이고 모텔 가자고 꼬시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역시 결혼할 남자는 다르긴 하구나. 내가 남자 하나만큼은 잘 골랐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남자 경험이 없던 것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 동안 참고 지내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 남자한테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여자로 안 느껴져? 오빠 혹시 문제 있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물어봤죠. 그리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고민하는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짧았습니다.
허허, 아니야. 그런 문제 전혀 아니니까 신혼여행 때 보자고. 그때 내가 홍구형을 내줄 테니까. 그러더군요. 남자 구실 못한다는 걱정은 접어두라는 자신 있어 하는 모습에 그 뒤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식 후에 혹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맞춰주고 이해해주며 살자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이제 결혼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니 부족한 면은 이해하고 서로 채워주면서 살자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사히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이 신혼여행을 가는 것보다 지인들과 피로연에서 재밌게 놀다가 이틀 정도 집에서 신혼집에서 쉬다가 여행 가는 게 더 좋을 듯해 결혼 다다음 날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씻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남편과의 첫날 밤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신 있어 했고 기대하라고 했으니까요. 불을 끈 상태에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너무 아파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죠. 불을 켜서 확인해 보니 남편의 물건이 뭐 자동차 튜닝한 것처럼 제모에 타투에 구슬이며 할 수 있는 튜닝은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완전 괴물 같았어요. 순간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 선수 출신 아닌가? 혹시 신혼 첫날 밤이라고 무슨 이벤트를 준비한 건가? 혹시 몰래카메라 이런 건가? SOR을 누르며 설마 아니겠지? 참다 못해. 당신 여기가 왜 이래? 아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그때 느꼈던 감정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네요. 20대 초반에 철없을 때 한 짓인데 나한테 깜짝 놀래켜 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뺄 거 빼고 정리를 할 생각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냥 두려고 이제껏 기다려왔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 마치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작전이라도 성공한 듯 좋아하는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서 거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어 소리 지르며 뛰쳐나와 겨우 친정으로 왔습니다.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돈도 없어서 택시 기사님 핸드폰 빌려서 엄마 보고 집 밖으로 좀 나와 달라고 했죠. 엄마와 아빠 남동생은 저한테 둘러앉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신혼 첫날 밤 친정으로 무작정 뛰어나온 저에게 계속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다그쳤지만 전 계속해서 울기만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거기에 튜닝했어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다음날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엄마는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아빠는 심각하기보다는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 어릴 때 못 모르고 철없던 시절 그런 거겠지.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버지는 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성공해서 번듯한 사업체를 가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늘 만족해 하셨거든요. 또 애 낳고 몇 년 결혼 생활하며 살다 보면 어떤 여자들은 이쁜이 수술도 하고 남자는 확대 수술도 많이들 한다면서 남자 과거에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 좀 만나고 다녔던 것 같은데 하나뿐인 딸인 저보고 오히려 남편을 이해하며 살라고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빌었고 저한테도 미처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지 몰랐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자기가 말 안 하고 결혼한 거니 앞으로는 살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상처 주지 않을 테니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지만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정말 저 어쩌면 좋죠? 한편 남편이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고 다녔으며 그런 짓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나만 바라보고 산다는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수능 시험이 끝난 어느 겨울, 서울에 살았던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어 잠시 동안 뿔뿔이 흩어 지내게 됩니다. 다행히도 날 돌봐주겠다는 어머니 친구분이 계셨고 바로 인천에 살고 있는 미숙이모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이모는 방 하나가 남으니 집 구해지는 동안 저를 맡아주겠다고 하였고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집에 혼자 있어 적적하기도 했고 빈방도 있으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며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내긴 했는데 이모를 오랜만에 보는 덜한 낯가림이 심한 저는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으나 좀 친해지고 마음이 서로 편안해졌을 무렵 사건은 점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샤워를 오래 하는 타입인데 샤워 도중 화장실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홍구야, 혹시 멀었니? 이모가 화장실이 좀 급한데 어쩌지? 밖에서 이모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마침 거품을 막 몸에 묻은 상태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거품만 닦으면 돼요. 금방 나갈게요. 이모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나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나 싶었으나, 이모가 친구를 만나러 간 뒤 비가 왔고 이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홍구야, 이모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데 우산 가지고 마중 좀 나와줄래? 그 말에 나는 우산을 가지고 나가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을 했고, 한 우산으로 이모와 같이 쓰며 집으로 가던 중, 지나가는 차량이 무릉덩이를 심하게 지나가면서 이모와 저에게 흙탕물이 잔뜩 묻게 되었습니다. 순간 서로 밀착한 우리는 발에 이모에게 닿자 꾸부정하게 걸어 집까지 왔으나 비도 많이 오고 흙탕물도 잔뜩 묻어서인지 다행히 이모는 알아채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모 추우실 텐데 먼저 씻으세요. 그럴까? 아, 맞다. 티랑 바지는 벗어서 줘. 샤워하는 김에 손빨래 좀 해야겠다. 흙이 너무 많이 묻었어 세탁기에 넣긴 좀 그러니까 하며 화장실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화장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홍구야, 옷 줘. 지금 헹궈놓게 라고 이야기하였고, 화장실로 다가가 옷을 건네주었는데 자꾸 발이라도 먼저 씻으라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보니 이모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나는 민망한 마음에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던 일을 생각하며 누워있는데 한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이모가 들어옵니다. 이모는 약간 뻘쭘해하며 비도 많이 오고 천둥번개까지 좀 무섭네. 오늘만 옆에 좀 있다가 갈게. 근데 너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니 어디 아프니? 하며 이마에 손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픈 곳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모는 말릴 새도 없이 이마에 손을 얹으며 열은 없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어디가 아픈 거야? 아랫배가 살짝 아파요. 라고 말을 했고 이모는 이불을 확 들추며 아랫배에 손을 대자 순간 이모도 많이 당황한 듯 살짝 정적이 흘렀으나 민망한 듯 살짝 웃음을 지으며 홍구야,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니?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홍구 얘긴 줄만 알았더니 이제 보니 정말로 다 컸네. 이모가 자리 비켜줄 테니까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혹시 한 번도 경험이 없니? 하면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그런 저를 힐끔힐끔 보더니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다가와서는 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큰일 난다. 그 이후로 이모와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낼 무렵 이모가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들어오게 되었고 손에는 치킨 한 마리와 소주 2병을 들고 흐느적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홍구야, 뭐하고 있었어? 치킨 먹게 준비해. 이모는 저에게 짐을 맡기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상을 피고 이모와 치킨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 잔만 더 하고 자자. 캬집에 그래도 혼자 있다가 홍구가 있으니까 술맛 제대로 나네. 술 그만 드세요. 많이 취해 보이는데. 홍구가 이모도 걱정해주고 기분 좋네. 왜 너도 한잔 할래? 네, 그러죠 뭐. 이모가 너를 더 힘들게 한 거 아닌가 싶다. 아니에요. 이모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20살인데요. 제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뭐. 그렇게 그 이모 집에서 약 3개월간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새로 집을 구하게 되어 본가로 돌아갔고 2년 뒤 입대를 했다가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 갑자기 미숙이모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휴가 나와서 심심하다고 카톡을 보냈죠. 그랬더니 반갑다며 시간 되면 얼굴이라도 잠깐 보자고 해서 약 3년 만에 우린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이모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반가워서 그녀에게 마구 뛰어갔죠. 이모, 어머, 우리 홍구네. 너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래, 군 생활은 잘하고 있고. 네, 이모가 염려해 주신 덕에 잘 적응하고 있죠.
호호 없는 넉살도 좋아지고 더 멋있어졌구나. 그녀도 반가웠는지 눈물까지 글썽이었다. 삼겹살 집에서 점심을 먹고 우린 곧장 아줌마 집으로 향했다. 홍구야, 너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마실래? 네, 한 잔 주세요. 이모는 냉장고에서 캔 맥주를 꺼내 오시더니 하나를 따서 내게 주고 하나는 이모가 마시며 말했다. 낮술 괜찮지? 네, 상관없어요. 홍구야, 너 아줌마 집에 오랜만에 왔으니 저녁까지 먹고 자고 갈래? 네, 그럴게요. 미숙이모, 전 남편은 결혼 전 5년이나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진 상태였던 거죠. 그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대학도 나오지 않아. 매번 시어머니가 변변치 못한 여자라고 만약 결혼한다면 부모 자식 사이의 인연을 끊겠다. 차라리 내가 약을 먹겠다. 부모 재산 한 푼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등. 결국 같이 있다가는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 모든 걸 내려놓고 헤어지게 된 전 여친이 있었다면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내가 알게 된다면 상처가 될 것 같다면서. 결혼 전 남편이 털어놓았죠. 앞으로는 나를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미운정, 고운정 그리고 몸정까지 들어 완전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던 거죠. 각자 가정이 따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혼 직전 알게 된 건데 5년간 그냥 사귀게 아니었고 3년간은 결혼 직전까지 그 여자가 자취하는 원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깐 결혼은 안 했지만 다른 여자와 신혼살림을 한번 차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사실은 왜 결혼 전 이야기를 안 해준 건지. 알았더라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테고 내가 지금 이혼녀, 돌싱녀 소리는 안 들었어도 되었을 텐데 하며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모 재혼할 때까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제대 후 홍구는 미숙이모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홍구는 주말마다 미숙이모 카페 일을 도우며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모가 먼저 홍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홍구야,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나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무슨 일이든 말만 하세요. 나 재혼할까 봐. 홍구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모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구는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온 건 자기였는데 갑자기 재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숙이모 만나는 남자 없잖아요.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네, 저 몰래 누구 만나고 다녔어요? 뭐래니? 넌 남자 아니니? 맞아요. 그럼 저랑 재혼한다고요. 응,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왜 넌 싫으니?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주변에서 저희를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그럼 지금처럼 살면 되잖아. 지금처럼요. 그래, 혼인신고만 하고 조용히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방금 미숙이모가 재혼한다길래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 무서웠거든요. 저도 헤어지기 싫어요. 그럼 당장 호칭부터 바꾸자 어때? 네, 좋아요. 그럼 뭐라 부를까요? 난 자기야 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부터 자기야 라고 부를게요. 응, 좋아. 그럼 난 뭐라고 부를까? 전 서방님이요. 서방님으로 불러줘요. 그래, 우리 서방님. 그래, 자기야. 이렇게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홍구의 엄마였다. 홍구는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구는 결단을 내렸다. 엄마, 저 사실 중요한 얘기 있어요. 홍구는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궁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얘기인데? 홍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은 제가 미숙이모랑 결혼하려고 해요. 뭐? 엄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홍구를 쳐다봤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미숙이가 저랑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됐어요. 비록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우리 둘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홍구는 엄마에게 진지하게 마음을 전했다. 엄마가 허락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말을 잃고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나도 응원할게. 너희 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엄마의 허락을 받아낸 후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현실적인 세 가지. 서로의 삶의 속도 맞추기. 나이 차이가 크면 각자의 삶의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활발히 일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은퇴를 고려하거나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리듬과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다른 속도로 살아가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경제적 현실 고려 나이 차이가 나면 재정적인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장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고 다른 쪽은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태와 계획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재정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시선과 편견 극복하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은 외부에서 의도치 않은 편견이나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딸아이 엄마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정리가 잘 되지 않지만 최대한 간추려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앳된 목소리의 여자였는데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우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솔직히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어요. 워낙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일이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바람 피울 상황도 못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잘못 온 전화일 거야 하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네요. 사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럽고 그 상황이 도저히 안 믿겨서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 몇 통이 계속 왔어요. 못 믿는 것 같으신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서 남편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랑 긴 장문의 문자로 남편과는 1년 정도 되었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다. 자기는 우리 남편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를 길게도 풀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같았어요. 전화로 어찌된 일인지 허부을까를 100번쯤 고민하다가 변명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 것 같아. 겨우 참고 기다리니 남편이 오더라고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으니 사색이 되어서 빌더라고요. 잘못했다면서 외도를 인정하더군요. 회사에서 만난 여직원인데 그 여자가 먼저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에게 호감을 보여 순간 그 상황을 못 참고 혹한 적은 몇 번 있지만 나를 배신한 적은 결코 없다. 그냥 내가 임신하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외로워서 몇 번 만나 술 한잔한 것뿐이고 나는 우리 가정을 깰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와 밤낮으로 씨름할 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외로웠다는 핑계로 그 여자와 술 퍼마시고 다녔다는 걸 저는 멍청하게도 전혀 몰랐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이 사람을 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전엔 남편이 바람핀다면 당장 이혼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자꾸 남편의 변명을 믿고 싶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았어요. 바보같이. 남편은 저만 보면 빌고 저는 남편만 보면 울고불며 화내는 상황이 보름 정도 지났을까? 잘못했다, 실수였다, 외로워서
같이 술 한잔 한 것뿐이라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미 둘 사이에는 신뢰가 깨진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실수한 거니 책임을 지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저한테는 너무 미안하다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싶다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바람 피워서 미안하다. 이혼해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그 말.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럼 우리 딸은 어쩌고 바람 피워 밖에서 가지 내는 책임지고 이제 돌 지난 우리 딸은 책임 안 지냐고 물으니 저는 자기와 이혼해도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엄마니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안 데려오면 아이를 안 낳을 것 같다면서 내 자식인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냐며 울더라고요. 남편의 억지 논리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동안 대꾸를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대신 이 집은 저한테 준다고 자기만 보내주면 된다고 하네요. 너는 자기 없어도 잘 살 거라고 그 여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자기 없이는 애를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하는데 융자 가득한 집 주며 생색내는 게 우습고 배신한 적 없다고 변명해놓고 이제와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하는 게 가증스러워 오만정이 다 떨어져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냥은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그 여자랑 그 아이, 아빠 없는 애로 평생 살게 해버릴까도 생각하고 이혼하면 아빠 없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혼 안 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핀 걸 내가 알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는데 내 인생도 같이 갉아먹는 복수를 하면 나는 영원히 이 배신감에 갇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혼 절차 밟았어요. 준다는 집도 받고 애 양육비도 협의하고 2주에 한 번 보여달래서 평생 안 보여준다고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협의하고 아이가 있으니 결혼보다 결정할 게 많더라고요. 중간에 남편과 바람 피운 그 여자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정말 살던 집 재산 분할 안 하고 나 다 받아갈 거냐고 물어보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전화로 난리친 것 빼고는 정말 결혼 준비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정확히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걸렸지만 이혼하고 바로 그 집 팔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아파트 팔고 나서 곧장 남편과 통화하면서 일부러 그 여자 들어라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팔고 나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생겼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네요. 저는 회사 복직을 3개월 당겨서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셔야 해서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나가서 돈 벌었어요. 아직 우리 애기가 예쁜 짓 할 때마다 그 여자가 애기 낳았다고 했을 때 훅훅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부모님과 사니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아무튼 어제는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라 아이를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데리러 갔더니 전 남편이 아기만 집에 먼저 보내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고 카페로 가서 앉았더니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자기 벌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보니 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자기 애가 아닌 것 같다고 자기랑 그 여자는 둘 다 형인데 아이가 비형이라 의심이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봤는데 둘 사이에는 비형이 나올 수 없다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정말 아닐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줄줄 말하는데 이걸 왜 나한테 얘기하나 싶어 천벌받는 거 맞다고. 왜 피하냐고. 유전자 검사 확실히 해서 정면으로 제대로 받으라고 너는 평생 내 새끼한테 온전한 가정 뺏은 죄짓고 멀쩡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냐고. 꼭 유전자 검사하라고 그 애가 네 새끼 아니길 빌겠다고 퍼붓고 왔네요. 이제야 좀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어쩌라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고 그것들이 못 살면 통쾌할 줄 알았는데 괜히 내가 이혼하던 과정들만 다시 생각나 심란한 하루네요. 오늘부터 휴가라 부모님 모시고 딸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다녀와야겠어요. 님들은 다들 행복하세요.